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남자의 얼굴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짧게 자른 머리, 검은색 정장, 흰 셔츠에 넥타이까지. 겉으로 보기엔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외교관이나 국제 비즈니스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거리에서 이 남자가 처음 목격되었을 때 현지 정보기관과 외교관은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외 비밀 공작을 총괄하는 제오국 요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스파이 첩보물이 아닙니다. 왜 북한의 정찰 요원이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남미 외교전의 실체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1. 리우거리에 나타난 A라는 남자. 2025년 5월 14일 오후 3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파사쟁 거리입니다. 햇살이 뜨거운 남미의 오후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코파카바나 해변으로 향하고 현지인들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양인 남성이 등장합니다. 검은 양복, 짧은 머리, 선글라스를 낀 그는 현지 기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정장을 입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는 국제도시입니다. 매일 수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곳이죠. 현지인들은 그를 무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어느 나라 출장 온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 남자의 정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 정찰정보총국, 그 중에서도 해외 공작과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제오국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정찰총국,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통합되어 2009년 새롭게 탄생한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정보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모든 비공식 활동을 담당합니다. 사이버 해킹, 해외 공작, 외화벌이, 무기 밀수, 심지어 암호화폐 탈취까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모든 그림자 작전의 중심에 바로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우리가 A라고 부를 이 요원은 바로 그 조직의 가장 전방에서 움직이는 실전 공작원이었습니다. 그의 실명? 굳이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다른 여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인, 내일은 싱가포르 투자자, 그 다음 주엔 일본 무역업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저 A라 부릅니다. 리우거리에 나타난 이 남자,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요? A. 왜 하필 브라질인가? 북한과 브라질. 언뜻 생각하면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북이 40도의 폐쇄 국가와 남이 15도의 개방경제 대국.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기간 남미를 중요한 활동 무대로 삼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남미는 지리적으로 멉니다. 북한 본토에서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는 곧 감시의 사각지대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 바로 남미입니다. 둘째, 브라질은 경제 규모가 큽니다. 2025년 기준 브라질의 GDP는 약 2조 달러, 남미 최대 경제 대국입니다. IT 산업, 핀테크, 암호화폐 거래, 항공우주 기술, 북한이 관심 가질 만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브라질을 공격해왔습니다. 국제사이버 보안 기업 퍼블릭 시큐리티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브라질을 겨냥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 중 북한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표적은 다양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핀테크 스타트업, 항공우주연구소, 국방 관련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브라질 연방경찰은 2023년 한 해에만 북한발 해킹 시도를 87건 이상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브라질은 기회의 땅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고립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 외화,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찰총국 요원 A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3. 사라진 대사, 비어있는 자리.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4년 3월, 북한은 공식적으로 송세일을 브라질 주재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외교부 발표도 있었고 평양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송세일 동지가 브라질리아 주재대사로 부임한다.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송세일은 끝내 브라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도착 보고도 없습니다. 신임장 제정식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도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브라질 영토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2024년 7월 브라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북한 측 해명은 더 이상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부임이 지연되고 있다. 대사 임명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중대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1년 넘게 부임하지 않는다? 외교가 관계자들은 이 설명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애초에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건가? 아예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여러 추측이 돌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은 2024년 3월 이후 1년이 넘도록 대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었을까요? 4. 등록되지 않은 외교관 강철민의 등장. 대사관의 빈자리. 그 공백을 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철민. 그는 현지에서 임시 대리대사, 즉 대사 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간에서 대사가 부재하거나 공석일 경우 참사관이나 1등 서기관이 임시로 대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강철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2024년 9월 공식 발표한 주재 외교관 명단에 강철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임시 대리대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재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레망 절차라고 합니다. 외교관이 부임하려면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 사람을 인정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철민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강철민은 누구일까요? 취재 결과 그는 2023년부터 브라질 현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직함은 불분명하지만 대사관 내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철민과 함께 움직이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찰총국 요원 A입니다. A는 강철민이 공식 석상에 나갈 때 멀리서 지켜보거나 혹은 강철민이 가지 않는 곳에 대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사관의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이 따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밝은 곳에서 움직이는 강철민,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는 A.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5. 남미 전역을 이동하는 A의 행동 패턴. 정찰 총국 요원 A는 브라질리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5월 14일 리우데자네이루 파사쟁 거리에서 목격. 5월 22일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거리 카페 인근에서 목격. 6월 3일 벨로 오리존치 공항 출국 기록 확인. 6월 10일 다시 브라질리아로 복귀. 그는 브라질 수도권뿐 아니라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 문화도시인 리우, 그리고 중소도시까지 광범위하게 이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북한 해외 공작 요원들이 전형적인 활동 패턴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외화벌이 조직을 점검하고 정보원들을 만나고 현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상파울루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소무역업자들이 있습니다. 리우에는 IT 프리랜서들이 모여 있고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합니다. 벨로 오리존치는 브라질 내 아시아 커뮤니티의 거점 도시 중 하나입니다. A는 이 모든 곳을 돌며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 반경은 브라질을 넘어섰습니다. 6월 중순 A는 브라질을 떠나 페루리마로 이동했습니다. 왜 페루였을까요? 6. 외교 관계가 단절된 나라 페루. 페루.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잉카 문명의 후예 마추픽추의 나라, 구리와 금의 산지.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2017년 11월 페루 정부는 강경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 외교관 전원을 추방한다.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고 페루도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주 페루 북한 대사관은 폐쇄 수순을 밟았고 외교관들은 30일 내로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페루리마 사니시드로 지구에 있던 북한 대사관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사관 건물 지금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할까요? 페루 정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누가? 쿠바입니다. 정확히는 쿠바의 민간 조직, 쿠바혁명수비위원회라는 단체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쿠바일까요? 페루 외교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페루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 측 조직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관리하게 한 겁니다. 즉, 페루 정부는 북한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지만 그렇다고 대사관 건물을 완전히 방치하거나 한국에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쿠바를 통해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페루에 정찰 총국 요원 A가 나타났습니다. 7. 드러나는 삼각 연결망.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브라질에는 공식 대사가 없습니다. 대신 강철민이 임시로 대사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정찰 총국 요원 A가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페루에는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건물은 쿠바 조직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A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브라질, 페루, 그리고 평양이 하나의 비공식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식 외교가 아닌 그림자 외교망입니다. 브라질에서는 강철민과 박문성 참사관이 공식 라인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 업무는 A가 담당합니다. 페루에서는
공식 외교관이 아예 없지만 쿠바를 통해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A가 그 연결고리를 점검합니다. 브라질 당국도 이 구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정보국 ABI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북한 관련 인물들의 동선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철민이나 박문성이 아닌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A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나타나는 곳이 곧 북한의 국익이 작동하는 지점이고 A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북한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A가 움직이는 시간이 곧 주변국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단순한 스파이 첩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남미라는 먼 대륙에 긴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외화 확보, 무역을 가장한 밀수, 암호화폐 탈취, 정보 수집, 그리고 유령처럼 남아있는 대사관까지 북한은 남미에서 보이지 않는 외교전이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찰총국 요원 A의 등장과 움직임은 그 전체 퍼즐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미 어딘가에서 A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신분으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브라질, 페루, 쿠바, 그리고 평양.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남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A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